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창업에서 돈을 번다고 하면 음식점 창업을 하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예도 이제 많이 봤어요. 이제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중적인 맛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식당에는 이제 줄을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폐점 때까지 줄을 쫙 서요. 그러면 그분은 일단 대중적인 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케이스로 보죠. 아니,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줄을 쓸 정도로 그 음식을 먹으러 오니까 그거는 이제 소문, 그 음식점은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줄을 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돈을 벌었다, 그 집은 이제 말 그대로 시쳇말로 뭐 떼돈을 벌었다, 이제 뭐 자자손손 대두로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다, 막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되겠죠. 듣는데 실상을 이제 까보면, 이제 저한테 상담이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 집은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집이 이제 장어를 팔았어요, 장어. 그래서 항상 가면은 이제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이제 사장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거를 처분을 해야지 될지 말아야지 될지. 이렇게 상담이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들이 봤을 때는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먹으니까는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빚 좋은 개살고 있다 이거죠. 남는 게 없대요, 남는 게. 종업원이 40명이 되는데, 종업원비 40명에다가 뭐 건물은 이제 자기 거라 그러니까는 돈은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어를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마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어 시세가 민감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될지 말아야지 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은 좋은 때가 오니까 이왕 여태까지 기다린 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몇 년 이제 기다려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접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장어가 폭락을 했어요. 장어값이. 장어가 잘다 장어가 장사가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장어 양식을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장어값이 폭락이 돼서 거기 폭락으로 인한 이제 마진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장사는 아무리 대중적인 맛을 만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맛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뭐를 해도 적정하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마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고 이제 음식 장사를 한다. 그러면 손님들이 줄을 쓴다. 줄을 쓸 때는 좋죠. 많이만 팔면 그래도 남겠지. 많이만 팔면 그대로 남겠지. 하지만 이게 이제 남지 않고 누적이 되면 사람이 피곤해요. 내가 뭘 돈이 좀 남아야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능률이 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부 장사 7년 해서 3억 빚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견디다 보니까 나중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영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돈을 버는 맛으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할수록 힘만 들고 돈은 안 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능률이 오르지 않죠. 그래서
그 마진도 적정하게 보고. 그래서 음식점은 만약에 줄을 쓸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종업원을 더 구해야지 돼요. 종업원이 더 늘어나요. 마진은 똑같고 종업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박리담위로 해서 많이 판다라는 것도 좋지만 적정하게 마진을 유지를 해야지 돼요. 그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는데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판다.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판다. 오히려 100만 원씩 판 사람이 돈은 더 알짜배기로 잘 모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효율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곡차곡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그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 좀 더 큰데, 또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 조금 더 큰데,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장소에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러면 절대로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가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하더라도 옆으로 확장을 시켜야지. 만약에 이 장소에서 잘 됐는데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하면은 또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장소에서 10년 이상 했다고 한다면 다른 그 데로 이동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년, 2, 3년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섰다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사 간 쪽에서는 절대 줄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도 함부로 이사 가시면은 안 되고, 내가 현지에서 뭐 테이블 5개, 6개를 놓고 했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고 줄을 쓴다. 그러면 옆에 칸을 또 늘리고 옆에 칸을 늘리고, 옆에 칸을 늘릴 수 없는 공간이라면 뒷칸도 늘리고 해서 이렇게 자꾸 늘려야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바로 옆에 옆집이라든가 또 옆에 옆집, 뭐 걸어서 1분 거리 이내에 확장을 해놓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되고 두 군데서 운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만 데는 다른 사람한테 남기든지 하고 큰 데에서 다시 또 이제 영업을 하고 그래야지, 조금 여기 잘 되는 장소를 절대 없애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기존에 있는 그 본점이 크든 작든 절대 본점은 옮기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어요.